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커질 경우에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 등을 저지른 독일은 주변 피해국들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우리와 일본의 갈등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독일 언론인이죠. 안톤 숄츠 기자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좀 굳은데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광주와 비하면 여기 시원해요. 아, 그렇습니까? 광주가 훨씬 예, 덥습니까? 훨씬 더워요. 뭐 항상 한 3, 4도 정도 차이 나는데요. 아, 그거는 이런 날씨에서 꽤 큰 차이 나요. 네. 참고로 우리 안톤 숄츠 기자는 지금 광주에 거주하신다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꽤 오래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를 봐왔잖아요. 네. 요즘같이 참 혼란한 시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황이 빗댄다면 독일이 일본 같은 입장입니다. 현재 독일이 과거사 문제로 주변 국가와 갈등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지 세상 궁금해져서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90년대부터 여기 한국에 있고 아, 그리고 일본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2년 정도 일본도 살아봤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최근에서 특히 최근에서는 이런 갈등 다시 이렇게 심각하게 다시 음, 나오는 게 정말 무엇보다 좀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한국 많이 사랑하고 근데 일본도 사랑하는 나라인데 네네. 그리고 둘이는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항상 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 양국을 모두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일 거라고. 그러니까 네. 양쪽이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가끔 네. 사람들 잘 구별 못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정부이고 네. 사람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본 친구들하고 말하면 그 사람들 음. 우리 정부 왜 그렇게 하는지 네네. 모르겠다고 뭐 네네. 그냥 우리도 너무 미안하다. 네네. 뭐 약간 이런 마음 꽤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은 많은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이 소통 잘 안 되면 네. 항상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네. 오해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죠? 어, 지금 일본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때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습관처럼 독일을 봐라.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고 하지 않았냐. 모범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독일은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네. 그냥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네. 당연히 뭐 수백 년 지나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100년 아직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최근에서도 사실 올해는 그리스는 우리나라한테 갑자기 뭐 400조 정도 달라고 400조요? 예, 400조 정도 네. 음 그래서 그리스는 원래 나라가 돈 많이 필요한 나라인데요, 지금. 그래서 네. 타이밍도 조금. 근데 폴란드도 뭐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네. 네. 근데 독일도 사실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하게 음. 이거는 옛날 계약서로 우리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돈 달라고 말하면 음. 물어보지 말고 음. 그래서 당연히 일본보다 독일 훨씬 더 잘했고 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노력도 했고 뭐 그 피해자들한테 네. 좀 돈도 주기 위해서 사과도 아마 조금 더 많이 했고 그거는 사실이지만 네. 근데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음. 한국 사람들 모르는 게 옛날에 독일도 식민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나미비아에서 네네. 거기는 어마어마한 학살했고 아이들 뭐 여자들 뭐 음. 남자들 한 10만 명 정도 다 죽었어요. 10만 예, 명이요. 10만 명 네. 정도.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돈도 안 주고 음. 제대로 사과한 상태도 없다. 네. 그래서 독일 가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완벽한 example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과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절대 음.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훨씬 더 많이 사과하고 배상한 편이긴 하지만 그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네, 아직은 멀었다. 왜냐면 그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사실 전쟁 끝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고 여러 가지 과거 문제들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 왔겠지만
우리 한국 대법원이 당시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그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 여기다 지금 아베 정권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 보복이라는 그 우회로를 찾은 그런 상황인데 독일에도 사실 과거 나치 정부에 협력하고 민간인을 강제 동원한 이른바 소위 전범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뭐 처음부터 적극적일 리는 없었을 것 같고 어떤 정부의 입김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먼저는 그 1차 대전 이후는 그 독일도 주변 있는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여러 가지 계약서 만들었고 네. 그거는 원래 뭐 전쟁 끝난 후 보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53년도 계약서도 있었고 그리고 더 컸던 일본하고 비슷한 타이밍 그 1965년 제일 네. 중요한 계약서는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모든 이런 강제징용하고 이거 관련된 일 다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당시에.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일본하고 되게 비슷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1980년대부터 사람들 다시 점점 우리는 그때는 법적으로 해결했는데 윤리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돈 못 받았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그때는 많은 돈 이미 줬지만 네. 근데 우리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약간 특히는 회사들 그때는 강제징용 이런 사람들한테 네. 도움이 받았던 사람들 뭐 아니면 거기 이런 사람들 일했던 회사들 네. 더 많이 돈 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것도 아주 옛날 이야기 아니거든요. 2000년 사실 2000년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독일 정부도 돈 주고 반 정도 그리고 반 정도는 한 6천 회사 정도 6,000개 회사. 6천 네. 회사가 그 돈이 합쳐서 네. 그래서 그때 한 7조 정도 돈 모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그 피해자들한테 배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재단을 설립을 해서 정부 돈과 당시 소위 말하는 전범 기업들이 힘을 합해서 돈을 이제 모금을 했고 그 기금을 마련을 했고 그것으로 한 7조 4천억 원 정도 네, 네. 마련됐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민간인들이 당시 그 기사를 저도 찾아보니까 한 165만 명 이상이 배상금을 받은 걸로 그렇게 보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도 그 문제가 되는 거지만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우리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떤 흠집 날까 봐 부인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만행들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촉을 해야지만 기업이 배상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지금 일본은 그거조차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 자체가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하고 한국 되게 비슷한 케이스 얼마 전에 그리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또 아주 오래 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리스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대법원은 사람들한테 독일한테 배상 받을 수 있다. 네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법원은 그때도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럼 뭐 독일 만약에 돈 안 주게 되면 네. 그래서 그 독일 뭐 그리스에 있는 독일 업체한테 네. 그냥 그 몰수 어떤 뭐가 몰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한국하고 차이는 그리스 정부는 미안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 대법원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지만 네네. 근데 그리스 정부가 그거 하면 안 된다. 정부가.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네네. 그리고 아마 국제법원 독일 네. 아마 국제법원 갈 거예요. 네네. 덴하그, The Hague 거기 국제법원 갈 것 같아요. 아마 이길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길 것 독일 같아요. 측에서요. 독일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법으로 이거는 거의 이길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옛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법적으로 다 해결된 일이니까 네. 이런 계약서로 이 계약서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네. 먼저는 계약서는 계약서이고 그래서 지켜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아마 한국에서도 사실 대법원 네. 이렇게 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부는 그때는 반대해야 됐었는데 네. 사실 제 생각에는 네네. 오히려 이거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과거 계약서 이 독일이 다른 피해 국가 그 만든 계약서와 지금 우리가 65년에 만드는 그 한일 협정서는 어쨌든 내용상의 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 차이 혹은 주장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법적인 거는 일단 두 번째 치더라도 지금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적이 없다. 과거에 뭐 무라야마 다마 등을 통해서 했지만 그 뒤에 정권이 뒤집고 하는 특히 이제 아베 정권 들어와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90년대에 왔을 때부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받았던 느낌하고 지금 있는 느낌 아주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 어떻게 사과해도 한국 사람들 항상 부족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일본 사람 더 이상 사과할 필요성 없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총리 빌리 브란트 옛날에 네네. 폴란드 가서 바샤와에서 그냥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네. 이거는 정말 우리하고 폴란드, 독일하고 폴란드 사이가 다시 새로운 사이가 만들 수 있는 시작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새로운 텐노가 네.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아베는 절대 그런 일이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다른 정말 그 나라 충분히 대표할 만한 정치가 여기 네네. 한국에서 왔고 정말 윌리 브란처럼 한번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 항상 한 번도 사과 제대로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코노 옛날에도 뭐 1993년이었죠. 93년 고노 외상. 예, 네네. 그때도 뭐 사과했고 그리고 사실 위키피디아에서 얼마나 많이 사과했다고 리스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모든 나라한테 얼마나 많이 사과했는데 한국 나라 자체가 50번 이상 나오거든요. 거기 네.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면 네. 그래서 50번이나 정도 거의 사과했대. 네.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배경으로 당연히 이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그냥 한 번도 사과 안 했다고 제대로 그거 말하기는 조금 과하다.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느끼는 건 그 93년에 고노 담화 그리고 95년에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서 90년대 들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듯 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그럼 과거의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던 건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알 수 없잖아요. 미래 누구 이 나라가 지배자 뭐 생길 건지. 그래서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김대중 아니면 노무현이 정권이 있었을 때 네네. 북한하고 되게 거의 친구 같은 관계는 시작하려고 뭐 우리는 개성도 오픈하고 우리는 금강산도 갔다 오고 뭐 네. 제가 또 그때는 몇 번 북한도 갔다 왔는데 아, 그래서 정말 새로운 미래. 네. 그 다음은 이명박하고 네. 박근혜 생겼고 완전히 거의 유턴 180% 유턴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다시 문재인 대통령 생겼고 다시 한번 친구하자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전 정권하고 지금 네. 있는 정권하고 말을 바꾸는 게 그 네. 모든 나라 다 있거든요. 특히 민주주의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거 만약에 뭐 다음 일본 대통령 여기는 한국 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만족할 경우는 네. 또 그 다음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할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끝 없는 이야기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역사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경제 보복 조치다, 뭐 수출 규제 조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어쨌든 경제 문제와 이 외교 문제, 그 과거사 문제를 섞어서는 안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국제사회에서 이 부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어차피 아시아에서는 다 섞여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분리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따로따로 네. 했었으면 좋을 텐데 네. 조금 냉정하게. 네. 근데 그거는 아시아에서 되게 힘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하기가. 네, 분리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네. 예, 왜냐하면 사람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열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두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아직도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네. 뭐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이슈가 뭐 그 위안부나 뭐 이런 거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거의 모든 그 경제 테마도 나중에 정치적인 테마가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 너무 화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이콧 네. 이런 거 일본도 뭐 이런 거 일본 불매 제품 운동 네,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불매 운동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매 운동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영향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일본 사람 그것 때문에 정치는 절대 바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상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사실 일본 관계인은 회사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일본 물건 판매하는 그 회사도 많고 네. 그것도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거기도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밥 먹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그 불매 운동 정말 롱텀 멀리 보면 큰 이펙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일본 같은 나라는 자기 정치는 절대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오히려 한국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본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정부 말고 거기 어떤 회사들 뭐 관광객 관련된 업체들 네. 당연히 조금 피해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지금 이런 행동 통해서 오히려 문제 커진다고 생각해요. 불매 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아베의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소속된 한국인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얼마 전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누가 일본 차로는 그 주유소 들어갔고 기름이 못 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고 뭐 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일본 맥주 먹기 싫다면 그냥 뭐 요새는 좋은 한국 맥주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별 문제 없지만 근데 야 옛날에 일본 차 샀던 사람들한테 지금 욕 먹고 아니면 뭐 그냥 네. 주유소 가서 뭐 기름도 못 받으면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름을 못 받은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냥 네, 어디 어찌됐든. 신문에서 봤는데 네, 그 네. 외국 신문에서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일부 언론들은 그 일본 정부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데 더 열심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언론인으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 언론들 한국에 대해서 신경 써야죠. 뭐 당연히 국제적인 뭐 테마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근데 네. 뭐 일본 정부는 응원할 이유가 없지만 근데 당연히 그 지금 만약에 한국 언론들 계속 뭐 일본 정부는 비판만 하면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한국 국민들 일본을 되게 싫어하니까 네. 뭐 그냥 그 똑같은 느낌으로 뭐 네. 그냥 비판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한국 언론들 오히려는 일본 정부 마음이 절대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들 한국 그 정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또 약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도 한국의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비판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그거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국 언론들 만약에 한국 정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일 언론인 안톤 숄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